법원이 최강욱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의 금고를 선고했습니다. 인턴 확인서로 입학 업무 방해한 것은 위험성이 있다라며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원자의 능력이 아닌 인맥에 의한 입시를 초래했다라고 법원은 최강욱 대표의 행위에 대해서 질타를 했고요.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으로써 금고형 이상이 선고됐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의 국회의원직은 박탈 상실되게 됩니다.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것은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이 인턴 확인서로 입학 업무가 방해된 위험성이 있다라며 1심이 확정될 경우 최강욱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단은 1심 판단은 조 전 장관 딸과 관련된 입학 주요 스펙이 허위로 판단했던 1심 결과와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 아들과 관련된 인턴 서류와 관련돼서 입시를 방해했느냐라는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1심에서 최강욱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강욱 대표가 그간 제기해왔던 주장들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며 기각을 했고 최강욱 대표가 위조했다라는 그 서류가 대학 입시에 방해를 했고 조 전 장관 아들의 능력이 아닌 인맥을 통해서 입시에 지장을 줬다라고 재판부는 최강욱 대표를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겁니다. 자, 저희가 제일 빨랐던 것 같은데 이재명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모든 최강욱 의원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모든 걸 다 법원이 배제했다고 봐야겠죠. 첫 번째, 검찰의 기소권 남용도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다 이렇게 본 거고, 인턴 확인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짜로 발급됐다. 이것도 인정을 한 거고, 그런데 이것이 대학원 입시에 쓰였는데 이것이 대학원 업무를 방해했다까지를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 지금 이제 주문 결과를 보면서 조금 전에 이제 정혁진 변호사가 벌금 형도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무래도 대학원 입시 방해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은 이제 그것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나 가족에게 오히려 더 범죄 혐의가 크고, 우리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어떻게 보면 범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다 이렇게 봤었기 때문인데, 예상을 깨고 그럼에도 지금 불구하고 그렇죠. 징역 8개월 나오는 것 자체는 아마도 최강욱 의원이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그리고 특히나 검찰의 기소권 남용까지, 그러니까 마치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신을 검찰이 보복하기 위해서 기소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법원이 더욱 좀 가중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박정화 대변인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강욱 의원이 결국 의원이 된 것도 최강욱 의원이 민정수석실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발탁이 된 것도 그때 당시 민정수석을 했었던 조국 민정수석과의 인연과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인데, 자, 결국은 그 인턴 확인서를 써주었던 행위 자체가 1심이긴 합니다만 징역형이 나왔고 이 형에 따르면 국회의원직을 상실될 형입니다. 어떻게 공직기강 비서관의 청와대가 발탁을 했고 어떻게 국회의원 선거로서 당선이 됐는가, 예, 지난 이 과정까지도 되새겨보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이전에 있었던 일,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관 업무를 했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지금 부정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이런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이 건에 대해서 정리가 한번 필요하다. 돌이킬 수는 없지만,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 이 허위 가짜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판결을 제가 속보로 보면서 저는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지 모르는, 인지하지 모르는 그 어떤 사람, 조국 전 장관의 아들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딸 때문에 떨어졌던 그 누군가는 지금도 내가 합격했는데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허위 경력 인턴서를 통해서 내가 떨어졌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다른 데서, 그다음에 의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접었고 대학원을 가고자 하는 꿈을 접었던 그 누군가가 있으리라는 생각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너무나 저렇게 잘못된 거, 허위, 가짜, 그리고 거짓말 등으로 나라를 이렇게 혼돈스럽게 만들고 알지도 못하는, 본인도 모르는 피해자들이 생기는 이런 일들은 전 진짜 다시는 이 땅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팍 들었어요. 예. 자, 일단은 1심 판결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최강욱 대표가 즉각 항소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추가적인 재판부의 판단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자, 박수현 대변인님, 앞서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전적으로 무죄 추정이 돼야겠지만 1심 선고가 갖는 의미 자체가 폄하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의 딸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 같은 결과를 온 국민이 함께 박수현 대변인 저희 지켜보고 있는데, 1심 판결들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도대체 아들, 딸 입시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예. 어쨌든 뭐 지금 1심 법원의 판단, 대개 이런 경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최광욱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정확히 한마디를 또 붙이고 있는 것이고, 끝까지 본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진행을 하겠죠. 예. 그것까지 좀 보장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국민이 느끼시는 마음은 아마 우리 박정하 대변인이 지금 아주 울분을 섞어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마음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바라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런 부분일 거예요. 저 당시에 저런 어떤 입시 제도가 만들어졌고 저런 곳에서 저런 어떤 아빠 찬스나 부모 찬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또 있었던 시대의 현상이기도 하고 그런 아픔들을 지금 정리해가는 과정이라고도 또 봐야 되고요. 그래서 아마 조국 장관의 가족들이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사모펀드로 시작한 법무부 장관의 어떤 적절성 여부를 검찰이 처음에 제기를 해놓고 그러면서 그것을 재빠른 수사를 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별건들이 함께 드러난 가족의 아픔들도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나 지금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게는 계속 이런 불리한 결과들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좀 안타깝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가 변명이나 다른 말씀이 아니라 어떤 한 시대의 그 제도가 만들어낸 아픔들, 또 그것이 또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고위 공직자의 가족에서 또 일어난 저런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합의까지 또 봐야 되는데, 아직은 법원의 판단을 온전히 존중하고 인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은 함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기자, 끝으로 짧게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조국 전 장관의 갖은 혐의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며 혐의만으로 임명을 하지 않는 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심 선고가 딸 아들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돼서 분명히 유죄가 나왔는데 청와대 입장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있습니까?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을 것 같고, 또 청와대가 입장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굳이 지금 현직도 아닌 상황에서 입장을 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역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도 의혹만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당시에는 의혹이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지금 1년여가 지나고 나서 지금 검찰이 기소했던 많은 혐의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물론 이제 1심 재판이기 때문에 아직 그다음에 항소심이 있고 대법원까지 좀 더 시간을 봐야겠지만 1심 재판부는 지금까지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런 점에서 여전히 다시 한번 돌아볼 거는,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추미애 전 장관도 마지막에 지지자들에게 조국 전 장관도 검찰의 개혁으로 해서 큰 수모를 당했다. 수모를 당한 자체는 인정할 수 있지만, 과연 검찰 개혁은 대의를, 그 중요한 일을 꼭 이렇게 많은 의혹이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았다면 오히려 검찰 개혁의 대의가 더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좀 분명히 남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로도 연관이 되는군요. 저희들은 6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